법정에선 금고지기, 빨간 금고의 비밀을 정말로 폭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최순실의 수족으로 불리는 금고지기가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백소원 변호사님. 네. 저 사람이 누군지를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 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테스타로사라는 그 최순실 씨가 운영했던 그 카페가 있잖아요. 예. 그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가 존앤룩 CNC라는 곳입니다. 이 존앤룩 CNC라는 곳에 장시호 씨의 추천으로 이 엄 씨가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최순실 씨의 회계하고 경리를 담당을 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장시호 씨가 그 빨간 금고의 행방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빨간 금고의 행방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지금 최순실 주변에서 알만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장시호 씨가 추천을 해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자금 흐름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증인으로 법정에 쓰게 된 겁니다. 저 지금 다 같이 화면 보실까요? 저 사람이에요. 네, 20대 맞습니다. 여성 엄모 씨입니다. 최순실 씨의 수족, 혹은 금고지기로까지 알려져 있는데,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취재진이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그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최순실 씨 금고는 몇 개나 되는 겁니까? 혹시 안에 내용물은 어떤 거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방도 있어요. 최순실 씨 금고 이동해도 대략적인 하시니까. 아마 네,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저렇게 엄 씨가 등장을 하니까 장시호 씨는 씩 미소를 띄었고 최순실 씨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이 재산 부분을 얘기할 때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엄 씨가 아마 주요로 관여됐던 것이 재산 관리. 그러니까 그게 뭐 큰 돈을 움직였다기보다 뭔가 흐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측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도 검찰에서 불렀다라고 하면은 뭐 객관적인 증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좀 검찰의 우호적인 증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 엄 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다 그러면 이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렇겠죠. 예, 그 조서는 이미 최순실 측에서 봤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서와 상관없이 법정에서 새롭게 신청된 증인이라고 하면 최순실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장이 되겠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특히 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장시호 씨의 추천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장시호 씨가 이전에 좀 머릿속에 찍어놨던 차명폰의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인사 서류에 대해서도 사진을 찍어놓고 이런 걸 봐서는 조금은 이모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부분도 좀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 엄 씨하고도 뭔가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 엄 씨의 증언에 대해서 좀 관심은 쏠리는데, 글쎄요, 재산에 대해서 엄 씨가 어느 정도 알까요?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많이 알 수도 있고 많이 모를 수도 있고 이제 봐야 될 텐데, 민영선 선생님 지금 빨간 금고, 검은 금고 계속 그 색깔로 얘기하니까 상당히 웃겨서, 이 빨간 금고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저 엄 씨가 장시호 씨하고 저 엄 씨가 유일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장시호 씨의 수행비서, 장시호 씨가 아니라 장시호 씨의 수행비서인 유모 씨의 그 어떤 그 증언이랄까요? 증언에 따르면은 금고가 있는 그 비밀의 방가 있는 3번의 그 잠금 장치를 통과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3번의 잠금 장치를 잠금을 통과해서 그 금고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엄모 씨가 유일했다. 최순실 씨에는. 그런 그 장시호 씨 수행비서의 증언으로 봐서 아무래도 굉장히 최순실 씨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 다른 사람들이 갈아서는 안 될 어떤 재산 관계라든지 어떤 무슨 등기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본인에 대한 다른 꼭 재산과 아닌 다른 어떤 비밀 문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3번, 4번을 가서 잠금 장치를 통과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또 유일하게 이 엄모 씨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장치에 그 시건 장치를 해놔가지고 보관했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순실 씨의 금고를 직접 봤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금고 2개가 있었어요. 우리 딱 닫아놨고 누구도 못 들어가요. 나도 못 들어가요. 우리가 조금 열리는 따지면 와가 꽉 닫았어요. 그 누구
누구 좋을까 모르고 누가 들을까 모르고 그래 항상 나도 그래 생각하지만 얘는 뭐든지 비밀이고 뭐든지 묻으면 안 되고 네, 집에 금고까지 둔다는 게 참 이례적인데 최순실 씨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내 재산 몰수할 거면 박 대통령 재산부터 추징하라. 뭐 자기의 재산에 대한 애착이 상당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외에도 내 재산 어디 숨겨놓은 거 찾으면은 다 국가에서 몰수하라 뭐 그런 얘기까지 뭐 당당하게 할 정도였는데 최순실 씨는 뭐 검찰 특검이나 검찰 조사에서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자물쇠에 입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산 관련 부분에 나오면 적극적으로 해명한 걸로 이렇게 맞아요.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재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사실 이 국정농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슨 뭐 장관을 임명했다, 뭐 수석이라든가 어디 대사를 임명한데 관여했다. 그런 내용들, 국정농단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재산과 말하자면 최순실 씨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최순실 씨는 이 돈에 집착이 강했고 국정농단도 그 돈을 벌기 말하자면은 국가 예산이든 어떤 미르 K 스포츠 재단 같은 재단을 만들든 또 무슨 영재센터를 만들든 그것을 다 돈과 연계시켜서 그 돈을 빼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은 지금 금고도 2개나 되고 사실은 또 하나 더 블루 K 그 사무실에도 또 금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고가 3개나 되고 또 은행에 가면은 지난번에 10월 31일 날 나와가지고 개인 또 그 금고에서 돈을 찾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고는 뭐 몇 개 더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최순실 씨는 이 금고에 대한 접근권을 거의 뭐 장시호 씨하고 지금 알려지기는 방금 나온 그 엄슬기 씨, 엄모 씨한테만 허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엄모 씨가 어느 정도 본인의 얘기를 할지는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는데 백 변호사님 그러면 300원대 말고 지금 밝혀진 거 말고 더 많은 재산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최순실 씨의 밝혀진 재산 해보면 뭐 신사동에 있는 빌딩하고 그 강원도 평창에 있는 땅하고 독일에 뭐 호텔하고 주택 정도 가치를 합하면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사이가 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눈앞에 딱 드러나 있는 재산인 거고요. 예. 그 외에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도 꽤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게 뭐 아시겠지만 고영태 씨가 머물렀던 그 아파트 관련해서도 장시호 씨 명의로 그 아파트 그 임대를 했던 그런 내역들도 나왔고요. 그 외에 차명 재산이 있을 개연성은 수많은 보도가 됐었고 또 하나 또 해외에 은닉해 놓은 재산도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재 특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최순실 씨의 재산을 확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최순실 씨는 일단은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나중에 추징을 해야 됩니다. 몰수나. 근데 현재 지금 특검이나 검찰에서 그 최순실 씨의 밝혀진 재산은 추징 보전 처분이라는 걸 해놨어요.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제 나라에서 추징하고 몰수하게 해놓은 건데 그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재산을 추적해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엄모 씨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동계영재 스포츠센터 관련해서도 장시호 씨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거기 돈 어떻게 지나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엄씨가 다 걸렸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엄씨가 최순실 씨의 어찌 보면 은닉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 변호사님 그렇다면 엄 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필수적일 것 같은데 검찰이 특검에서 못 찾은 빨간 금고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 금고가 그대로 그 안에 있던 물건 그대로 어디로 옮겨졌다라고 하면은 금고를 찾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빼고 그야말로 금고 자체가 비어 있을 가능성이 그럴 좀 수도 더 있겠네요.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예. 저는 금고보다는 뭐 금고가 그대로 고스란히 어느 제3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 그거보다는 뭔가 금고는 다 폐기하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은 정말 믿을 만한 어느 측근이 최순실의 측근이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운전기사 겸 했던 그런 비서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엄 씨가 금고에 접근이 가능했다고 하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뒤져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누구를 수행하고 누구를 보좌하는 위치에 있다는 게
좀 성격이 좀 오지랖이 넓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게 호기심이 많아서 다 뒤져보기도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 그거는 유형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 최순실 씨의 이 금고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재산 관리를 엄청나게 철저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봤던 최순실 씨의 재산 관리 증언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3일날 이사 가고 4일날 아침에 금고가 나갔다. 금고가 2개 나갔다니까. 맨날 분위기로 한 자루씩 나왔으니까. 그 화장실가 있었잖아, 거기. 그 사람이 얼마나 나가고 파스리 기계가 이제 큰 거 있어요. 항상 뭐든지 자기가 깜빡이서 다 나오고 그러는데 다 썰어버리는 게 있어요. 한숨만 되면 이를 안에 큰 봉지 띄어놨는데 그거 한 번씩 떼야 될 것 같아 싶어요. 그리고 누구도 못 보게 다 거다 썰어버리죠. 저 이사할 때만큼은 뭐 이사할 때만이라도 금고는 절대 이삿짐 센터 직원한테 안 맡겼다는 최순실 씨인데. 그렇죠. 돈도 돈이지만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뭐 금고직이나 오늘 엄모 씨 출석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 의미 있는 얘기를 조카 장시호 씨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 장시호 씨인지 딱 바로 못 알아보시겠죠. 왜냐하면 오늘 그 특유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쓰지 않고 저렇게 뭐 컨택트 렌즈를 꼈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장시호 씨가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오늘 그 공판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저 장시호 씨가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모가 청와대에서 오는 각종 서류를 검토하느라고 밤을 새울 때가 많은데 링거를 맞으면서까지 꼼꼼히 검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설마 저 정도까지 뭐 했으면 뭐 대통령보다 더 열심히 국정을 챙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마 몸이 불편해서 링거를 맞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꼭 이권을 챙겨야 될 그 시점이 다가와서 몸이 안 좋을 때 이제 그 아마 서류 검토를 한 그런 장면을 보고 마치 이제 1년 365일 최순실 씨가 국정을 갖다가 계속 챙기느라고 링거까지 맞으면서 국정을 챙긴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가 전달해지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서 너무나 많은 그 서류를, 기밀 서류라든지 그것도 국정에 관한 서류를 정호성 씨를 통해서 뭐 누구를 하여튼 통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쭉 검토했다는 것은 또다시 한번 이렇게 그 극명하게 그것이 그 증명되는 이런 그 증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자기 재산을 챙길 적에는 아까 뭐 엄모 씨 또 장시호 씨 또 그 귀국해가지고 10억을 갖다가 찾았던 그 뭐 집사 변호사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재산도 이렇게 사람들 나눠서 관리하고 그렇지만은 국정에 관한 이 부분만큼, 이권에 관한 부분만큼은 본인이 링거를 맞으면서까지 직접 챙겼다. 밤새워서 챙겼다. 그래서 최순실 씨의 어떤 그 욕심스러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해진 양도 엄청났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수치가 한 1% 미만이다. 이런 말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맞는 얘기고요. 우리 민 원장은 이권 관련 서류만 챙겼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지만 지난번에 정호성 비서관이 얘기한 게 있죠. 대통령이 무슨 일 인사나 이렇게 최 선생님한테 컨펌 받았느냐. 그 컨펌이라는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 또 뭐 고영태 씨가 얘기한 게 청와대에서 나온 서류가 자료가 A4 용지로 30-40cm씩 이렇게 쌓여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한테 뭐 너무 대통령이 나 찾고 뭐 이렇게 해갖고 짜증이 난다 피곤해 죽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실제로 자기 그 이권과 관련한 뭐 비즈니스와 관련된 서류 외에도 정말로 국정 전반에 관한 서류들을 스크린하지 않았느냐, 컨펌을 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전반 뭐 되는데 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했죠. 자기 개인 뭐 이런 일상사를 챙겨주는 가사 뭐 이런 도우미 정도다 했고 유치원 원장만 하신 분한테 무슨 정책을 협의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은 1%만 관여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